안녕하세요. 실전 투자자 경매하는 직딩아빠입니다. 실전으로 경매를 처음 시작하면 우선은 물건 검색을 하게 됩니다. 물건 검색을 하다 마음에 들거나 수익이 가능할 것 같은 물건을 골랐다면 이제 그 물건에 대한 서류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살펴봐야 할 서류들이 너무 많게 느껴져서 무엇부터 봐야 할지 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쉽게 생각하세요.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다음 세 가지 서류만 꼼꼼하게 본다면 충분합니다. 첫째로 경매 입찰 전에 살펴봐야 할 서류는 감정평가서입니다. 경매를 신청하고 법원에서 사건을 접수하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명령을 내립니다. 공인된 감정평가 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평가를 맡기고 평가 금액이 정해지면 이 금액을 최초 매각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경매 물건에서 보는 감정가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경매는 사건이 접수되고 감정평가 후에 입찰까지는 6개월에서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감정평가는 현재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부동산의 시세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요즘 같은 상승장에서는 그 차이가 더욱 큽니다. 현재는 아직까지 부동산 상승기입니다. 따라서 감정가격을 믿고 이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입찰가를 정한다면 결과는 폐차일 것입니다. 또한 부동산 하락기에는 감정가격을 믿고 입찰가를 정한다면 결과는 낙찰이겠지만 수익은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감정평가는 기계가 아닌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평가 자체에 오류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감정평가가 과도하게 잘못되었거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이것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그러므로 감정가를 전적으로 신뢰하여 입찰가를 선정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평가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정평가의 근거가 되는 명세표, 위치 및 지적도, 내부 구조도, 현장 사진 등의 이 구성들 안에는 중요한 정보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손품만으로도 내부 구조를 확인할 수 있고 감정평가 날짜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창고, 옥탑방과 같이 제시외 건물로 표시되는 것들이 감정평가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 후에 잔금을 내면 낙찰자의 소유가 됩니다. 하지만 감정평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잔금을 내도 전 소유자의 것입니다. 이런 경우 필요한 것은 따로 돈을 주고 매입을 해야 합니다. 둘째, 경매 입찰 전에 살펴봐야 할 서류는 현황 조사서입니다. 경매 물건을 조사하기 위해서 우리는 현장 방문을 합니다. 현장 조사에서 부동산에 들러 정보도 듣고 비슷한 물건의 내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해당 경매 물건에 방문해서 초인종을 누릅니다. 점유자를 만나서 이야기도 듣고 내부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꽤나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경험이 부족하면 초인종을 누르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막상 점유자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라는 생각에 발걸음이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경매 서류에 나와 있는 현황조사서 문서는 법원 집행관이 직접 해당 주소로 찾아가서 살고 있는 사람에게 점유 권한과 이유를 묻고 그 답변을 적은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경매 투자자를 상대하는 것과 다르게 점유자는 법원 직원에게는 대부분 사실대로 말을 하게 됩니다. 물론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행관에게는 사실만을 말하라고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문서 내용에는 집행관의 개인적인 의견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필요한 모든 정보를 알 수도 없고 현황조사서의 빈칸을 딱 떨어지는 답으로 채울 수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현황을 조사한 내용을 적는 것이기에 실제로 임차인의 정보가 누락되거나 점유자의 거짓 진술이 적히거나 전입일 또는 사업자 등록일이 잘못 적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임차인에 대한 정보의 진정성을 판단하는 것은 입찰자의 몫입니다. 그래도 현황조사서는 수요자나 임차인의 점유, 유치권자의 점유 시기, 임차인의 대항력 유무를 알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입니다. 예를 들어 유치권 성립 조건 중에 하나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전부터 목적물을 점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황조사서에 해당 점유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다면 추후 분쟁 시 유치권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에서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에게 불리하고 낙찰자에게 유리한 증거입니다. 참고로 이 현황조사서는 처음 매각기일 14일 이전부터 누구나 열람 가능합니다. 셋째로 경매 입찰 전에 살펴봐야 할 서류는 매각 물건 명세서입니다. 세 가지 서류 중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경매 투자를 위해서 필수로 봐야 하는 문서입니다. 부동산의 표시, 점유자의 권한과 기간, 월차임, 전입신고일 또는 사업자 등록일, 확정일자 등을 기재한 문서입니다. 입찰 예정자의 의사결정을 위한 판단자료로 가장 신뢰할 수 있습니다. 매각일 일주일 전까지 법원에 비치해두므로 누구든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문서에는 특별 매각 조건의 내용이 작성됩니다. 입찰자가 매각 물건 명세서를 신뢰하고 입찰했는데 잘못된 권리 등으로 인수해야 할 권리가 발생하면 매각 불허가 신청 등을 통해 입찰보증금 10%를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입찰 전에 확인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매각 물건 명세서입니다. 특히 다음 사항을 유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최선순위 설정 일자를 통해 말소 기준 권리 1을 확인해야 합니다. 배당 요구 종기일은 채권자나 임차인 등의 받을 돈이 있는 이해관계인이 자신의 권리만큼 돈을 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마지막 날입니다. 비고란에는 주의사항이 적힙니다. 아무것도 없다면 권리관계가 깨끗한 물건이라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어떤 인수사항이 적혀 있으면 위험 요소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예를 들어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전액 배당 안 될 시 인수금액이 발생할 수 있음 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기도 합니다. 초보자는 공란이거나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적혀 있을 때 입찰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료 경매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위험 요소가 있는 사건은 빨간색으로 경고 표시를 해주기 때문입니다. 물론 경고 문구가 있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해결해야 할 위험 요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초보라면 굳이 이런 사건에 입찰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 및 노력이 많이 들어가고 남는 수익이 적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경고 문구가 없는 물건도 얼마든지 많고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리해보면 경매 입찰하려는 물건의 다음 세 가지는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감정평가서, 현황조사서, 매각 물건 명세서. 앞서 설명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각각의 서류를 볼 때 포인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매각 물건 명세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매각 불허가 여부를 결정하므로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확인하면 리스크 없는 입찰이 가능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 오시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